남편은 뭐해? 택시기사라도 해? 요즘 택시기사도 돈 못 번다던데 밥은 먹고 다니니? 미영의 비아냥거림에 동창 회장은 순식간에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명품 가방을 휘두르며 제 옷차림을 훑어보는 그녀의 눈빛에는 경멸이 가득했죠. K대학병원이 아무나 못 들어가는 곳인 거 알지? 우리 준수는 그곳에서 인정받는 의사라고. 박미영이 목소리를 높여 자랑하던 바로 그 순간 연회장 입구로 중후한 인상의 한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여보, 미안해. 늦었지? 이사회 회의가 길어져서. 그 남자가 이서진의 어깨를 감싸며 다정하게 말하자 미영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김도훈?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린 그 이름. 바로 자신의 아들이 하늘처럼 모시는 K대학병원 병원장이었습니다. 평생 무시했던 동창이 병원장 부인이라는 충격적인 반전 앞에서 미영의 교만한 세상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강남의 고급 호텔 연회장 안은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 아래 40대 후반 동창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넓은 연회장 곳곳에는 원형 테이블들이 배치되어 있었고 각 테이블마다 앉은 사람들은 저마다 성공한 모습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연회장 중앙 테이블에 앉은 박미영은 최신 명품 핸드백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손목에 찬 다이아몬드 시계가 조명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미영은 일부러 시계를 보는 척하며 팔을 들어 올렸습니다. 어머, 미영아. 그 가방 너무 예쁜데? 어디서 산 거야? 값 좀 나가 보이네. 옆자리에 앉은 동창이 부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미영은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손끝으로 가방을 천천히 쓰다듬었다. 아, 이거 별거 아니야. 우리 준수가 사준 거야. 그냥 용돈 모아서 사줬다더라. 조금 있다가 목소리를 조금 더 높였다. 요즘 의사 월급이 좋잖아. 돈이 남나 보더라고. 동창이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내밀며 놀란 얼굴로 말했다. 의사라고? 준수가? 너 아들 의사였어? 미영은 기다렸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손목의 시계를 또 한 번 번쩍 들어 보였다. 그럼 K대학병원 의사야 몰랐어? 다들 아는 줄 알았는데. 주변 테이블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둘 미영에게 향했다. 미영은 그 시선을 느끼자마자 허리를 더 꼿꼿하게 세웠다. 아휴, 우리 준수 덕에 내가 산다니까. 뭐 하나 부족한 게 없어. 미영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습니다. 주변 동창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려 미영을 바라봤습니다. 연회장 입구 근처 구석진 테이블에 혼자 앉아있던 이서진은 조용히 물잔을 입에 댔습니다. 수수한 베이지색 카디건을 입은 서진은 다른 동창들에 비해 눈에 띄지 않는 옷차림이었습니다. 미영이 서진을 발견하고 높은 하이힐 소리를 내며 다가왔습니다. 어머, 이서진. 여기 숨어 있었네? 서진이 고개를 들어 미영을 바라봤습니다. 안녕, 미영아. 야, 너 진짜 하나도 안 변했다. 옷차림도 그대로네. 옷도 그대로 변함이 없네. 미영이 서진의 평범한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입꼬리에 미묘한 웃음이 걸렸습니다. 그냥 편한 걸로 입었어. 서진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들은 뭐해? 우리 준수는 K대학병원 의사야. 알지? K대학병원 얼마나 좋은 데인지. 미영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주변 동창들이 미영과 서진 쪽으로 시선을 모았습니다. 서진이 물잔을 내려놓으며 답했습니다. 그래, 우린 그냥 평범하게 지내. 평범? 그게 무슨 말이야? 요즘 시대에 평범하게 지낸다는 게 말이 돼? 미영이 팔짱을 끼며
서진을 내려다봤습니다. K대학병원이 아무나 못 들어가는 곳인 거 알지? 우리 준수는 그곳에서 인정받는 의사라고.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준수 잘 됐구나. 너 아들은 정말 뭐 하는데? 미영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냥. 서진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미영이 급히 손을 흔들며 끼어들었습니다. 아니, 잠깐. 설마 아직도 백수는 아니지? 아니면 편의점 알바라도 하는 거야? 미영이 일부러 크게 말하자 주변 동창들이 서로 얼굴을 보며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서진의 볼이 천천히 붉어지기 시작했다. 서진이 작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다. 우리 집 형편이 어려운 건 아니야. 그러자 미영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입을 삐죽 내밀었다. 형편이 어렵지 않다고? 그래. 그럼 남편은 뭐해? 공무원이야? 서진은 말없이 손가락으로 컵을 만지작거렸다. 미영은 코웃음을 치며 말을 이어갔다. 아니면 택시기사? 요즘 택시기사도 돈 벌기 힘들던데 아이고야. 동창들이 또다시 키득거리며 서로 팔꿈치를 치고 웃었다. 서진은 고개를 더 깊이 숙였고 손끝이 떨렸다. 그러자 미영이 마지막 한마디를 더 크게, 더 느끼하게 내뱉었다. 서진아, 진짜 묻는 건데 밥은 먹고 다니지? 굶지는 말아야지. 웃음소리가 곳곳에서 새어나왔고 서진의 어깨가 조금 더 떨렸다. 미영이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바로 그때 연회장 입구 쪽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수행원 2명이 길을 터주며 걸어왔습니다. 중후한 인상의 한 남자가 수행원들 뒤를 따라 연회장으로 들어섰습니다. 남자는 주변 시선에 개의치 않고 곧장 서진이 앉은 테이블로 걸어왔습니다. 연회장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 남자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남자가 서진 뒤로 다가가 자연스럽게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여보, 미안해. 늦었지? 서진이 뒤를 돌아보며 웃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이사회 회의가 생각보다 길어져서. 남자가 다정한 목소리로 말하며 서진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미영이 그 남자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눈이 점점 커지더니 손에 들고 있던 와인잔이 떨렸습니다. 와인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헉! 저 사람은 김도훈? 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TV뉴스와 의료계 잡지에 자주 등장하는 K대학병원 병원장 김도훈이었습니다. 지역 의료계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는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도훈이 미영을 바라보며 정중하지만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아내 친구분이신가 봅니다. 미영이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드님이 우리 병원에 다닌다고 들은 것 같은데 맞나요? 도훈의 시선이 미영을 관통했습니다. 미영이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의 아들 준수가 하늘처럼 모시는 병원장이 서진의 남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주변 동창들이 경악한 표정으로 미영과 도훈을 번갈아 봤습니다. 도훈이 서진을 부드럽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여보, 우리 집에 갈까요?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훈이 서진을 에스코트하며 연회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연회장에 남겨진 미영은 창백한 얼굴로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주변에서는 동창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이 K대학병원 병원장이야? 서진이 병원장 부인이었다고? 미영이 완전히 망신당했네. 미영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일어서려고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평생 서진을 무시하고 살았던 미영에게는 믿을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미영은 침대에서 뒤척이다 결국 일어났습니다. 어젯밤부터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동창회에서의 굴욕이 머릿속에서 계속 되풀이됐습니다. 미영이 침실 서랍에서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동창회 단체 채팅방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어젯밤 일 때문에 잠을 못 잤어요. 이서진에 대해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미영이 메시지를 보낸 후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서진이가 어떻게 병원장과 결혼했는지 아세요? 대학 때 서진이 보면 알 수 있었어요. 남자들한테 얼마나 달라붙었는지. 몇 분 사이에 채팅방이 시끌벅적해졌습니다. 정말이야? 서진이가 그런 애였어? 어머, 그럼 꽃뱀이었다는 거야? 겉으로는 조용해 보였는데 미영이 연달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병원장님도 속으신 거죠. 서진이가 얼마나 계산적인지 우리가 제일 잘 아니까요. 순진한 척하면서 뒤에서는 여러분도 다 기억하시죠? 채팅방은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같은 시각 K대학병원 당직실에서 준수가 컵라면을 먹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려 확인해 보니 어머니였습니다. 여보세요? 준수가 귀찮다는 듯 전화를 받았습니다. 준수야, 엄마야. 미영의 흥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나 지금 당직이라 피곤한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희 병원장 부인이 내 친구 서진인 거 알았어? 서진이가 누군데요? 내 대학 동창. 엄마가 전에 말했던 사람 있잖아. 어젯밤 동창회에 니네 병원장님이 오셨더라고. 미영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래서요? 당장 가서 라인 타. 이건 기회야. 엄마, 나 지금 바빠 죽겠는데 무슨 소리예요? 준수가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장님, 사모님 얼굴을 내가 어떻게 알아요? 병원에서 만날 일도 없고. 그러니까 엄마가 지금 이렇게 말해주잖아. 빨리 인사드리고 잘 보여. 미영이 소리쳤습니다. 엄마, 나 정말 바빠요. 나중에 얘기해요. 준수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한편 서진은 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에서 계속 메시지 알림이 울렸습니다. 서진이 물기를 닦고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동창회 채팅방에 99라는 숫자가 떠 있었습니다. 서진이 채팅방에 들어가 메시지들을 확인했습니다. 미영이 올린 글들을 보며 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까지. 서진이 한숨을 쉬며 채팅방을 바라봤습니다. 해명하거나 반박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도훈이 출근 준비를 하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여보, 왜 그래? 얼굴이 안 좋은데. 아니야, 괜찮아. 뭔가 있지? 휴대폰 좀 보자. 도훈이 서진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서진이 망설이다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도훈이 채팅방 내용을 확인하며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이건 뭐야? 도훈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그냥 미영이가 나한테 뭔가 화가 났나 봐. 서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화가 났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도훈이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이런 사람이 정말 당신 친구야? 서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해. 이 사람이 당신 친구 맞아? 아니야.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훈이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선 나중에 자세히 얘기하자. 나 병원 다녀올게. 병원에 도착한 도훈은 곧바로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실장, 박미영이라는 사람 알아? 박미영이요? 처음 듣는데. 그 사람이 누구죠? 우리 병원 레지던트 최준수 알지? 그 사람 어머니야. 비서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사람과 최준수에 대해 자세히 조사해봐. 신상 정보부터 병원 내 평판까지 모든 걸. 알겠습니다.
실제로 준수는 지난 6개월 동안 여러 차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환자 차트를 잘못 기입하거나 처방 전에 실수를 하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하지만 도훈이 서진으로부터 대학 동창 아들이 우리 병원에 있다는 말을 듣고 준수를 아내의 절친 아들로 오해했습니다. 그 때문에 무의식 중에 준수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였고 실수들을 경험 부족 정도로 넘어가게 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비서실장이 조사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박미영 씨는 평소 허영심이 강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성향이 있다고 합니다. 비서실장이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최준수는 병원 내에서 오만한 태도로 간호사들과 마찰이 있었고 의료 실수도 여러 건 있었습니다. 어떤 실수들이야? 환자 차트 오기입 2건, 처방 전 실수 3건, 수술 준비 미흡 1건입니다. 도훈이 보고서를 덮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미영은 백화점에서 비싼 선물 세트를 골랐습니다. 이걸로 포장해 주세요. 병원장님 댁에 보낼 거예요. 미영이 점원에게 말했습니다. 집에 돌아가 미영은 정중한 편지를 썼습니다. 병원장님과 사모님께 늘 건강하시길 바라며 서진이와의 오랜 우정에 감사드립니다. 미영은 이 선물로 모든 게 해결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한편 병원에서는 준수가 또 다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환자의 혈압약을 잘못 처방한 것입니다. 최준수 쌤, 이게 뭡니까? 상급 의사가 처방전을 보며 물었습니다. 아, 실수했네요. 준수가 대수롭지 않게 답했습니다. 실수? 이런 실수가 몇 번째야? 죄송합니다. 준수는 입으로만 사과했지만 표정은 별로 심각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병원장님이 뒤를 봐주실 텐데 뭘 이라는 생각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상급 의사들은 준수를 지적하고 싶었지만 병원장에 특별한 관심이 있다는 소문 때문에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저녁 늦게 집에 돌아온 도훈은 조사 보고서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내가 완전히 잘못 생각했구나. 도훈이 혼잣말을 하며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일주일 후 K대학병원 1층 로비는 연례자선 바자회로 북적였습니다. 화사한 꽃 장식과 각종 부스들이 로비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고 지역 언론사 기자들과 병원 관계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서진은 병원장 부인 자격으로 바자회에 참석해 후원금을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흰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치마를 입은 서진은 각 부스를 돌며 정성스럽게 물건들을 구경했습니다. 사모님, 이쪽 부스도 보세요. 자원봉사자가 서진을 안내했습니다. 서진이 소아암 환자 가족들이 만든 수공예품 부스에서 작은 인형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거 정말 예쁘네요. 이것도 사겠습니다. 서진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내과 의국장이 조심스럽게 서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의국장은 주변을 둘러보며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도록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사모님, 잠시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네, 무슨 일이세요? 서진이 인형을 내려놓으며 의국장을 바라봤습니다. 병원장님께 직접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사안이라서요. 의국장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어떤 일인데요? 최준수 선생 말입니다. 의국장이 한 번 더 주변을 살폈습니다. 준수 씨가 어떻다는 거죠? 지난 3개월 동안 실수가 너무 많았습니다. 의국장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실수요? 서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환자 차트를 잘못 작성한 게 3번, 처방 전 실수가 2번, 수술 도구 점검을 빼먹은 게 1번입니다. 그렇게 많이요? 서진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수님들이 지적하려고 해도 병원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보이고 계셔서 제대로 된 징계가 어렵습니다.
의국장의 목소리에 답답함이 묻어났습니다. 혹시 그 이유가? 서진이 말을 시작하려다 멈췄습니다. 사모님께서 준수 선생 어머니와 절친하시다고 들었습니다. 의국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남편이 미영을 자신의 절친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환자 안전이 가장 중요한데 이대로 가다가는 큰 사고가 날까봐 걱정입니다. 의국장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심각한 상황인가요? 어제도 간호사들한테 고함을 지르면서 자기 실수를 덮으려고 했습니다. 서진이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의국장을 바라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국장이 고개를 숙이며 자리를 떴습니다. 서진은 바자회장을 급히 빠져나와 복도 한쪽에 서서 상황을 정리하려 애썼습니다. 자신 때문에 남편의 판단이 흐려졌고 그 때문에 환자들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바로 그때 복도 저편에서 준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이것도 제대로 못해? 내가 몇 번 말했어. 준수가 젊은 간호사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간호사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미안하다고 되는 게 아니야. 내 차트에 실수가 있으면 누가 책임질 건데. 준수의 오만한 태도에 서진은 미영의 모습을 그대로 봤습니다. 어머니와 똑같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태도였습니다. 서진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병원장실로 향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서진은 여러 번 심호흡을 했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병원장실 앞에 도착한 서진은 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모님, 들어가세요. 비서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도훈이 책상에서 서류를 보고 있다가 서진을 봤습니다. 평소보다 창백한 서진의 얼굴을 보고 뭔가 심각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도훈이 일어나 서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앉아. 도훈이 서진을 의자에 앉혔습니다. 말해봐. 뭔 일이야? 서진이 입술을 깨물며 도훈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박미영을 내 친한 친구로 알고 있지? 응, 내 대학 동창이라고 했잖아. 도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준수한테 특별히 신경 써주고 있고, 당연하지. 내 친구 아들인데. 도훈의 대답에 서진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미영이는 내 친구가 아니야. 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뭐야? 대학 시절 내내 나를 괴롭혔던 사람이야. 서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도훈이 충격을 받은 듯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미영이는 나를 괴롭히고 무시하고 지금도 그래. 서진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걸 말 못하고. 서진이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훈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자신이 아내를 보호하려던 마음이 오히려 아내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준 결과를 낳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무실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부터였어. 미영이는 늘 나를 무시했어. 도훈이 책상에 기대며 서진의 말을 들었습니다. 과 모임 때마다 내 앞에서 쟤는 촌스럽다, 쟤는 돈이 없어서 저런 옷 입고 다닌다, 이런 식으로 말했어. 서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한 번은 과 MT에서 내 옷을 일부러 더러운 물에 빠뜨린 적도 있어. 갈아입을 옷이 없어서 하루 종일 젖은 옷 그대로 있었지. 도훈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말해봤자 소용없을 거라고 생각했어.
미영이는 워낙 인기가 많았거든. 서진이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참으면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 참으면 되는 일이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도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동창회에서도 그랬어. 내 앞에서 남편 직업을 캐묻고 경제 형편을 비웃고. 서진이 동창회에서 있었던 일을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는 단체 채팅방에서 내가 당신을 유혹해서 결혼했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퍼뜨렸어. 도훈이 책상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사람 아들을 도와주고 있었다고? 당신이 나를 위해서 한 일이라는 걸 알아. 하지만 서진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도훈이 서진 앞에 앉으며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아내를 보호한다면서 오히려 아내를 괴롭힌 사람을 도와줬다니. 도훈의 목소리에 자책감이 묻어났습니다. 그뿐만 아니야. 준수가 병원에서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고 있는지 알아? 서진이 의국장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환자 차트 실수, 처방전 실수.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 도훈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특별히 보호해 주니까 아무도 제대로 지적하지 못하고 있어. 내가 환자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었구나. 도훈이 머리를 감쌌습니다. 갑자기 서진이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의자에서 비틀거렸습니다. 여보. 도훈이 급히 서진을 부축했지만 서진은 그대로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간호사, 응급실 연락해. 도훈이 비서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얼마 후 서진이 휠체어에 타고 응급실로 이송됐습니다. 도훈이 휠체어를 밀며 함께 움직였습니다. 스트레스성 실신으로 보입니다.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영양 부족이 원인이네요. 응급실 의사가 검사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하루 이틀 입원해서 안정을 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서진이 병실에서 깨어났을 때 도훈이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깨어났구나. 도훈이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도훈이 계속해서 사과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달라질 거야. 최준수에 대한 모든 특별 대우를 중단할 거야. 괜찮아. 당신이 나를 위해서 한 일이라는 걸 알아. 서진이 약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내가 잘못했어. 도훈이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실장, 최준수에 대한 모든 보호 조치를 즉시 철회해. 앞으로는 다른 직원들과 똑같이 평가받게 해. 알겠습니다, 병원장님. 사흘 후 서진이 퇴원했습니다. 도훈은 서진을 집으로 데려가지 않고 교회 쪽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어디 가는 거야? 보여줄 게 있어. 도훈이 미소를 지으며 운전했습니다. 1시간 정도 달려서 도착한 곳은 한적한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그곳에는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아름다운 유리 온실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서진이 놀라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내 작업실이야. 도훈이 온실 열쇠를 서진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온실 안에 들어가니 서진이 좋아하는 각종 식물들이 가득했습니다. 제라늄, 장미, 허브류까지 다양한 식물들이 정성스럽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한쪽 구석에는 이젤과 물감, 붓 등 그림 도구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언제 이런 걸? 서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도훈을 바라봤습니다. 네가 쓰러진 동안 준비했어. 이제 누구 눈치 보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일 해. 정말 괜찮아? 당연하지. 네가 행복한 게 가장 중요해. 서진이 제라늄 화분을 만지며 말했습니다. 이 제라늄, 우리가 신혼 때 키우던 거랑 똑같네. 맞아. 일부러 같은 품종으로 구했어. 도훈이 서진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이후 며칠 동안 서진은
온실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식물들을 돌보고 물을 주며 오랫동안 손에 잡지 못했던 붓을 다시 들었습니다. 첫 작품은 제라늄 그림이었습니다. 서진은 집중해서 꽃잎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그렸습니다. 한편 병원에서는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준수가 또 실수를 했을 때 상급 의사가 즉시 지적했습니다. 준수, 이건 명백한 실수야. 심할 썼어. 심할 써요? 이 정도로? 준수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이 정도로? 환자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이 정도로라니? 상급 의사가 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수는 갑자기 달라진 분위기를 감지했지만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서진의 그림 실력은 나날이 늘었습니다. 한 달 후 지역 갤러리 관계자가 온실을 찾아왔습니다. 작품이 정말 훌륭하네요. 우리 갤러리에서 전시해 보시겠어요? 서진이 환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네,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8개월이 지난 어느 화창한 봄날, 서진의 온실 스튜디오는 개인전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온실 곳곳에는 서진이 직접 기른 식물들을 소재로 한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사모님, 초대장 발송 완료됐습니다. 갤러리 직원이 서진에게 보고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떨리네요. 서진이 제라늄 그림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전시장 중앙에는 도움과 함께 신혼 시절 키웠던 제라늄을 그린 대형 작품이 특별 전시될 예정이었습니다. 꽃잎 하나하나까지 세밀하게 그려낸 이 작품은 서진의 대표작이었습니다. 개막식 당일 온실 앞에는 축하 화환들이 줄지어 놓였습니다. 지역 언론사 기자들과 미술계 관계자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사모님. K대학병원 간부들도 개막식에 참석했습니다. 도훈이 정장을 입고 서진 옆에 서서 참석자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도훈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이 훌륭한 작품들을 그린 작가가 바로 제 아내입니다. 도훈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아내가 이런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이제야 제대로 알게 됐습니다. 참석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서진이 마이크를 넘겨받았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제 작품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그림들은 모두 제가 직접 기른 식물들입니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돌보면서 그려낸 작품들이에요. 관람객들이 작품들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제라늄 그림이 정말 아름답네요. 한 관람객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꽃잎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정말 세밀하게 그렸네요. 작품들에 대한 호평이 이어졌습니다. 개막식이 끝나기 전에 대부분의 작품들이 판매됐습니다. 정말 축하드려요. 첫 개인전 치고는 대성공이에요. 갤러리 관장이 서진에게 말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K대학병원 징계위원회실에서는 준수에 대한 최종 심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최준수 의사의 최근 2개월간 실수 건수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징계위원장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환자 차트 오기입 3건, 처방 전 실수 2건, 수술 준비 미흡 1건입니다. 준수가 딱딱한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특히 지난주 혈압약 오처방 건은 환자에게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뻔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른 위원이 엄하게 말했습니다. 최준수 의사, 할 말이 있습니까? 준수가 일어나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조심하겠습니다. 조심한다는 말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징계위원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만장일치로 지방분원 발령을 결정합니다. 즉시 시행합니다. 준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병원장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병원장님께서도 동의하셨습니다. 준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위원들을 바라봤습니다. 준수의 징계 소식을 들은 미영은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장님 만나러 왔습니다. 미영이 로비에서 소리쳤습니다. 죄송하지만 약속이 없으시면. 안내 직원이 말했습니다. 약속? 내가 누군지 아세요? 병원장 사모님이랑 절친한 사이라고요. 미영이 목청을 높였습니다. 그러나 보안 요원들이 나타나 미영을 제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가주세요. 뭐야? 왜 이래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미영이 저항했지만 결국 병원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한편 서진은 개인전 수익금 전액을 소아암 환자 지원 기금으로 기부했습니다. 정말 고마운 일을 해주셨네요. 병원 관계자가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이 소식은 지역 뉴스를 통해 보도됐습니다. K대학병원장 부인 이서진 씨가 개인전 수익금 전액을 소아암 환자를 위해 기부했습니다. 뉴스 앵커가 서진의 선행을 소개했습니다. 도훈이 준수의 지방 발령 명령서에 마지막 도장을 찍었습니다. 더 이상의 기회는 없다. 도훈이 혼잣말을 하며 서류를 덮었습니다. 개인전이 끝난 늦은 밤 서진과 도훈은 온실에서 간단한 야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기억나?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도훈이 컵라면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물론이지. 당신이 인턴이고 나는 간호학과 학생이었잖아. 서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컵라면 먹으면서 데이트했지. 돈이 없어서 비싼 데이트는 못했지만 행복했어. 서진이 도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금도 그때만큼 행복해. 두 사람은 제라늄 화분을 바라보며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같은 시각 미영의 집에서는 술에 취한 미영이 집 앞 물건들을 집어던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미영이 소파 쿠션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서진이 저런 식으로 나를 배신하다니. 화가 난 미영은 거실을 돌아다니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하지만 미영이 모르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미영의 남편이 지난 2년간 몰래 불법 도박에 손을 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업 실패를 감추기 위해 시작한 도박은 점점 더 큰 빚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한편 준수는 지방분원으로 발령 통지서를 받고 낙담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 병원장님이 우리 편이라고 했잖아. 준수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더 이상 병원장의 보호막은 없었습니다. 서진의 온실은 단순한 작업실을 넘어 지역 주민들이 찾아와 마음의 위로를 받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여기 오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한 주민이 서진에게 말했습니다. 언제든지 오세요. 식물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서진이 따뜻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서진은 자신의 성공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깊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준수가 지방분원으로 발령받은 지 4개월이 지났습니다. 충청남도 작은 도시에 있는 분원은 서울과는 달리 한적하고 조용했습니다. 오늘 야간 당직 누구 차례야? 분원 과장이 의국에서 물었습니다. 준수 차례입니다. 다른 의사가 대답했습니다. 준수는 서울에서의 화려했던 생활을 그리워하며 하루하루를 버텨가고 있었습니다. 동료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했고 여전히 오만한 태도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저녁 7시 준수는 동료 의사들과 함께 분원 근처 술집에 갔습니다. 준수야, 너 서울에서는 정말 잘 나갔다며? 동료가 술잔을 들며 놀리듯 말했습니다. 그런 거 아니야. 준수가 술을 들이켰습니다. K대학병원 본원에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뭔가 있긴 있겠지? 다른 동료가 끼어들었습니다. 준수는 대답 대신 계속 술만 마셨습니다.
야, 너 오늘 당직인데 괜찮아? 괜찮겠지 뭐. 응급 환자도 별로 없는데. 준수가 흐릿한 눈으로 대답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 준수는 비틀거리며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당직실에 들어가 소파에 눕자마자 잠이 들었습니다. 새벽 2시 응급실로 환자가 실려왔습니다. 선생님, 응급 환자 들어왔습니다. 간호사가 급하게 준수를 깨웠습니다. 뭐라고? 준수가 비몽사몽 일어났습니다. 아직 술이 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65세 남성 환자, 심한 복통으로 왔습니다. 간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준수가 휘청거리며 응급실로 갔습니다. 환자는 침대에서 배를 움켜쥐고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배가 아파 죽겠어요. 환자가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언제부터 아팠어요? 준수가 차트를 보며 물었습니다. 어제 저녁부터요. 점점 더 아파져요. 준수는 간단한 진찰을 하고 진통제를 처방했습니다. 하지만 환자의 알레르기 병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 주사 맞으면 좀 나아질 거예요. 준수가 간호사에게 처방전을 건넸습니다. 간호사가 의심스럽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환자 알레르기 병력은 확인하셨나요? 확인했어요. 빨리 주사해요. 준수가 귀찮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실제로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간호사가 환자에게 주사를 놨습니다. 30분 후 환자의 상태가 급변했습니다. 선생님, 환자가 숨을 못 쉬어요. 간호사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환자가 아나필락시스 쇼크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부어오르고 호흡이 곤란해졌습니다. 심정지. 간호사가 외쳤습니다. 준수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응급처치를 시도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환자는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 사건은 지역 뉴스의 속보로 보도됐습니다. K대학병원 분원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담당 의사의 음주 진료가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뉴스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보도했습니다. 환자는 현재 뇌사 상태에 빠져 있으며 담당 의사는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준수의 음주 사실과 K대학병원 출신이라는 점이 함께 보도되면서 본원까지 비난받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날 새벽 미영의 아파트에 법원 집행관들이 몰려왔습니다. 법원 강제 집행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인터폰에서 들리는 목소리에 미영이 놀라 일어났습니다. 뭐라고요? 차암 영장 집행합니다. 미영이 급히 문을 열었습니다. 집행관들이 들어와 압류 목록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왜 우리 집을? 남편 최철민 씨의 채무 때문입니다.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으시죠? 집행관이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채무? 무슨 채무요? 미영이 어리둥절해했습니다. 총 80억 원의 불법 도박 채무입니다. 80억? 도박? 미영이 주저앉았습니다. 남편분은 어제 새벽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셨습니다. 미영은 그제야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남편이 모든 것을 숨기고 도망간 것이었습니다. 집행관들이 가전제품과 가구들을 하나씩 목록에 올리며 반출했습니다. 미영이 그토록 자랑하던 명품 가방과 보석들도 모두 압류됐습니다. 이것까지 가져가시면 안 돼요. 미영이 명품 가방을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모든 재산이 압류 대상입니다. 미영은 맨몸으로 아파트에서 쫓겨났습니다. 한편 K대학병원은 언론의 집중 포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병원장의 인맥 특혜가 이런 참사를 불렀다. 의료진 관리 부실로 환자 생명 위험.
신문과 뉴스에서 연일 비판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병원 이사회에서는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병원장, 이 사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사장이 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도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책임지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해임 건의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이사가 말했습니다. 도훈은 연일 계속되는 기자들의 질문 공세와 이사회의 압박 속에서도 묵묵히 병원 업무를 계속했습니다. 서진은 집에서 뉴스를 보며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준수의 구속 장면과 거리로 내몰린 미영의 모습이 화면에 나왔습니다.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 서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영은 며칠간 고시원과 찜질방을 전전했습니다. 가진 돈이 떨어지자 하루 종일 길거리를 헤맸습니다. 비가 쏟아지는 어느 밤 미영은 추위와 배고픔에 지쳐 쓰러질 듯 했습니다. 우연히 서진의 온실에서 새어나오는 따뜻한 불빛을 발견했습니다. 저곳이 서진이의 온실인가? 미영이 온실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과거 자신이 서진에게 저질렀던 일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미영은 떨리는 손으로 온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빗소리에 섞인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들은 서진이 문을 열었습니다. 비에 젖어 뼈만 남은 미영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서진아. 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진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과거의 원한에도 불구하고 미영의 처참한 모습에 차마 문을 닫을 수 없었습니다. 서진이 온실 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들어와. 미영이 비틀거리며 온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온몸이 비에 젖어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수건 줄게. 서진이 깨끗한 수건을 가져다 줬습니다. 미영이 수건을 받아들며 서진의 얼굴을 올려다봤습니다. 뼈만 남을 정도로 야윈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진아, 미안해. 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단 앉아. 몸부터 말려. 서진이 의자를 가져다 줬습니다. 미영이 의자에 앉자마자 무릎을 꿇고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서진아, 나 정말 미안해. 내가 너한테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알아. 미영이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울었습니다. 일어나. 이러지 마. 서진이 미영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안 일어나. 내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대학 때부터 지금까지 너를 괴롭히고 무시하고. 미영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제발 우리 준수만은 살려줘. 병원장님께 합의 좀 해달라고 말해줘. 미영아,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내가 너를 그렇게 괴롭혔는데. 그런데 지금 와서 이런 부탁을 하다니. 미영이 서진의 바지를 붙잡으며 애원했습니다. 바로 그때 온실 문이 열렸습니다. 도훈이 우산을 털며 들어왔습니다. 여보, 무슨... 도훈이 바닥에 엎드린 미영을 보고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미영이 도훈을 보자 더욱 필사적으로 애원했습니다. 병원장님, 제발 우리 준수를 살려주세요. 일어나세요. 도훈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안 일어나요. 준수가 합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미영이 도훈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도훈이 미영의 손을 떼어내며 말했습니다. 합의는 없습니다. 왜요? 왜 안 돼요? 미영이 절규했습니다. 환자가 뇌사 상태입니다. 그 가족의 고통을 아세요? 도훈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술 마시고 환자를 치료한 게 얼마나 큰 잘못인지 아세요? 알아요. 다 알아요. 하지만 준수가 감옥에 가면 미영이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법의 심판을 받는 게 당연합니다. 도훈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영이 절망감에 온몸을 떨며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119에 신고해야겠어. 도훈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구급차가 와서 미영을 병원으로 실어갔습니다. 며칠 후 정신을 차린 미영에게 도훈이 찾아왔습니다. 깨어나셨군요. 병원장님. 미영이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소한의 기회는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준수는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도훈이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일자리는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준수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어요. 미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어떤 요구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준수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법정에는 피해자 가족과 언론사 기자들이 가득했습니다. 피고인 최준수는 음주 상태에서 환자를 진료하여 생명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검사가 기소 내용을 읽었습니다. 피해자는 현재 뇌사 상태로 회복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피해자 가족이 증인석에서 울부짖었습니다. 제 남편을 돌려주세요. 왜 술 마시고 치료를 했어요? 준수는 피고인석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최준수는 의사 면허 영구 박탈과 함께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준수가 그 자리에서 구속됐습니다. 도훈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병원장으로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도훈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의료진 관리에 소홀했던 점을 인정하며 피해자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의료진 교육과 관리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도훈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개선 약속으로 여론이 점차 진정됐습니다. 18개월 후 준수가 가석방으로 출소했습니다. 도훈이 준수를 병원으로 불러냈습니다. 앉아. 도훈이 준수에게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죄송합니다, 병원장님. 준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지. 도훈이 책상 서랍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여기 전화해. 청소업체야. 청소업체요? 의사가운은 영영 못 입어. 대신 작업복 입고 일해. 도훈이 명함을 준수에게 건넸습니다. 이 병원에서요? 그래. 가장 밑바닥에서 시작해.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평생 기억하면서. 준수가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기회를 주시는 건가요? 마지막 기회야. 이것마저 망치면 정말 끝이야. 준수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영에게도 병원 지하 구내식당의 설거지 일자리가 주선됐습니다. 고마워요, 병원장님. 미영이 눈물을 흘리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당신들에게 복수하려는 게 아니야.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는 거야. 도훈이 미영에게 말했습니다. 준수는 파란색 작업복을 입고 병원 지하 폐기물 처리장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동료들과 마주칠 때마다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영은 고무장갑을 끼고 구내식당 주방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산더미 같은 식기들을 닦으며 하루하루를 버텨갔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준수는 청소 업무에 성실히 임했습니다. 과거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미영 역시 주방에서 묵묵히 일하며 과거 자신의 행동들을 반성했습니다. 둘 다 각자의 위치에서 진정한 회개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2년이 더 흐른 봄날, K대학병원 신관 로비는 화려한 개관식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로비 중앙에는 거대한 흰 천이 덮인 설치 작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준비 다 됐습니다. 병원 직원이 서진에게 보고했습니다. 서진은 우아한 네이비색 원피스를 입고 설치 작품 앞에 서 있었습니다.
지난 2년간 그는 국내에서 가장 주목받는 식물 설치 미술가로 성장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서진이 로비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의료계 인사들과 문화예술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개관식장은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도훈이 정장을 입고 서진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긴장돼? 조금. 이렇게 큰 작품은 처음이라서. 서진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제막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도훈과 서진이 함께 흰 천을 잡고 끌어내렸습니다. 거대한 식물 설치 작품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작품 중심에는 형형색색의 제라늄 꽃들이 생명력 넘치게 피어 있었고, 주변으로는 다양한 식물들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와! 참석자들이 감탄사를 터뜨렸습니다. 정말 아름답네요. 살아있는 것 같아요. 곳곳에서 찬사가 이어졌습니다. 도훈이 마이크를 잡고 인사말을 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작품을 우리 병원에 기증해 주신 작가님께 감사드립니다. 도훈이 서진의 손을 잡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가가 바로 제 아내입니다. 참석자들이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서진이 마이크를 받아들었습니다. 이 작품이 병원을 찾는 환자분들과 가족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서진의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제라늄 꽃은 희망과 재생을 의미합니다. 아픈 분들이 다시 건강을 되찾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기념 촬영이 이어졌습니다. 도훈과 서진이 작품 앞에서 손을 잡고 사진을 찍자 플래시가 터져 나왔습니다. 같은 시각 병원 지하 3층 폐기물 처리장에서는 준수가 파란색 작업복을 입고 의료 폐기물을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최 선생, 이쪽 폐기물 처리 좀 도와주세요. 동료 청소원이 준수를 불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준수가 대답하며 무거운 폐기물 박스를 들어 올렸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과거 함께 일했던 의사들이 지나갔습니다. 저 사람 최준수 아냐? 맞는 것 같은데. 저렇게 일하고 있네. 의사들이 수군댔습니다. 준수는 모자를 더 깊숙이 눌러 쓰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계속했습니다. 바닥에 흘린 오물을 걸레로 닦아내며 과거 자신의 오만함을 되돌아봤습니다. 환자들에게 얼마나 무책임했나. 준수는 이제 환자의 소중함과 의료진의 책임감에 대해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병원 지하 구내식당 주방에서는 미영이 고무장갑을 낀 채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방 한쪽에 걸린 TV에서는 제막식 행사가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저분이 병원장 사모님이시구나. 옆에서 일하는 동료가 TV를 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우아하시네. 미술가시라면서? 그러게 말이에요. 미영이 TV 화면 속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서진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머, 미영 씨도 대학 동창이라고 하셨잖아요. 정말이에요? 동료가 신기하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미영이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훌륭한 분을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미영은 이제 자신의 과거 행동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서진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진심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런가요? 전에 아는 분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착각이었나 봐요. 미영이 다시 설거지에 집중했습니다. 제막식이 끝난 후 서진은 병원 옥상 정원에 올라가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도시 전경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봤습니다. 청소 도구를 든 준수가 옥상 휴게실 정리를 위해 올라왔습니다. 계단을 올라오다 서진과 마주쳤습니다. 준수는 깜짝 놀라 90도로 허리를 굽혔습니다. 사모님, 안녕하십니다.
준수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진이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생하세요. 서진은 준수의 달라진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과거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겸손하고 성실한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도훈이 기다리는 곳으로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저녁 무렵 서진과 도훈은 온실로 돌아왔습니다. 온실 안에서는 제라늄 꽃들이 환하게 피어 있었습니다. 오늘 정말 성공적이었어. 도훈이 서진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이야. 온실을 만들어주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서진이 제라늄 화분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이 제라늄들, 우리가 신혼 때 키우던 거와 정말 똑같네. 그때도 힘들었지만 행복했잖아. 도훈이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금도 그때만큼 행복해. 두 사람은 제라늄 꽃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화면이 제라늄 꽃에 클로즈업 됩니다. 붉은색 꽃잎이 생명력 넘치게 흔들리며 시간의 흐름과 변화를 상징했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가는 등장인물들의 모습이 교차됩니다. 서진은 성공한 예술가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준수와 미영은 자신들의 과오에 대한 대가를 치르며 진정한 반성과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실 안의 제라늄 꽃들이 바람에 살랑거리며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집니다. 모든 인물들이 각자의 선택과 행동에 따른 결과를 받아들이며 진정한 성장과 변화를 이루어낸 모습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인생의 무게를 각자의 방식으로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용서와 화해,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의미가 잔잔하게 울려 퍼집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화려한 거칠애와 지위로 사람의 가치를 매기려 했던 미영과 준수의 몰락, 그리고 묵묵히 자신만의 향기를 피워낸 서진의 승리가 깊은 울림을 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타인의 부러움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서진 씨처럼 스스로를 사랑하고 자신의 꿈을 가꾸어 나가는 데 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비록 늦었지만 가장 낮은 곳에서 땀 흘리며 지난날의 오만함을 씻어내는 두 모자의 모습에서도 씁쓸하지만 의미 있는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겉모습이 아닌 내면의 가치를 알아볼 줄 아는 여러분의 삶에도 서진 씨의 온실처럼 따뜻하고 아름다운 꽃들이 가득 피어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게 힘이 돼요. 더 속 시원한 이야기로 내일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댓글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